한영의 부동산 수다. 네, 조대석입니다. 네, 오늘 귀한 분이 다시 컴백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포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마포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꼭 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잖아요.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우선 마포구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언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 그 홍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그 상암 DMC 일자리 중심,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아무래도 상암은 인기가 좀 덜하니까 예. 공도가고 홍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용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포가 사실 예전에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달동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천지개벽을 했단 말이죠. 마포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신촌에 가면 연세 뒷동산 있잖아요. 안산. 예, 알죠.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와우산 구륜산맥과 노고산 구륜산맥과 용산 구륜산맥이 이렇게 나눠졌나 봐요. 그 세 개의 산맥이 나눠지면서 네네. 한강에 접하면서 연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호수가. 네네네. 그거를 과거에 서호, 마포, 용호라고 해서 삼포라고 불러졌다. 그 중에 마포가 마포강, 마포 항구였겠죠. 그게 유래돼서 마포라는 명칭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듯 옛날부터 수상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삼남지방,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올라오는 그 곡물들을 저장했던 창고로서, 그러니까 옛부터 일찍부터 항만으로 발전된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는 여의도, 강남, 광화문 주요 업무 지구들과 가깝다는 게 최고 장점이고 사실 용산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마포구민만의 어떤 그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포 하면 홍대잖아요. 네네. 전 세계 힙스터 문화의 탑10 안에 들어가죠. 뉴욕의 월리엄스 버그나 런던의 쇼디치, 베를린의 크로이츠 베르크 등 세계 힙스터 지역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위치.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 수많은 젊은이들, 그 젊음과 열정, 이게 아마 마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마포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가장 장점이고 이와 또 대척점이긴 하지만 마포가 또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 근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산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도 있고요. 그리고 절두산 순교 성지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 생각하면 음식이 생각나요. 미식가들의 천국. 하여튼 제가 인지하는 거는 마포 하면 주거지형보다 힙스터의 문화 그리고 미식가의 천국 그리고 마포가 의외로 막 교통이 막 혼잡해 보일지언정 실질적으로는 공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의선 숲길이나 노을공원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마포 하면이 언덕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언덕이 이렇게 많은 마포가 가장 큰 단점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언덕이 단점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마포 제가 생각하는 마포의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의외로 대단지가 없어요. 프레스티지 자리가 1700세대 정도. 그랑자이 이게 1248세대니까 네. 의외로 1000세대를 상회하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마포는 웬만하면 대단지로 가는 게 반대급부로 가치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다 보고 앞으로는 5세대 아파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대단지 아파트에서 탄생하잖아요. 대단지의 힘으로 어마무시한 커뮤니티. 그러다 보니까 마포에서의 굳이 부동산 접근에서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대단지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평당 7,600 정도 하거든요. 향후에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마포자가 대장 아파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요거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유지할 거라고 판단해요. 물론 이제 그 라인을 그러니까 마레프하고 프레스티지 자이랑 그랑자이랑 아이언뉴타운 북쪽 라인에 쭉 지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거든요. 그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아파트의 대장으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 지어질 땅이 이제 별로 없어. 거기 더 치고 올라올 만한 다른 아파트나 재개발 관련 호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옆립 4구역도 그 라인에 겹쳐 있는 거고 옆립 5구역도 조금 남쪽에 있긴 하지만 뭐 같은 라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4구역이 몇 세대 정도? 그게 1000세대 남짓해요. 5구역도 1000세대 남짓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1000세대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5000세대 넘는 거는 성산시형밖에 없는데 성산시형은 거리의 괴리감이 좀 크잖아요. 생활권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 공덕역, 마포역 일대에서의 이제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1000세대 안쪽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인데 그게 이런 아파트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그 정도. 한강변에 조금 한 2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탄생하면 걔가 주도권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안 보여요. 개발할 만한 땅이. 그럼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00세대 약간 좀 모자라게 그것보다 크게 되는 게 없다는 얘기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생활권으로 따지면 상암 DMC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면 공덕가구는 거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아이언 뉴타운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아무리 대단지라고 해도 뛰어넘을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김동산형이니까 말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딱 중요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마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마포를 알아보는 이유는 당연히 마포에서 지금이라도 시세 차익을 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아파트 단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은 재개발은 권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 현재 소득 수준, 금리, 공급량 뭐 그런 거 다 오케이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아파트는 솔직히 고평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같은 지역에서 뭐가 더 좋고 더 나쁘가 어딨어요. 내 집 오르면 남의 집 오르고 내 집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현재 시점의 아파트로서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투자성 물건은 잘 안 보이고 재개발은 그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립 4구역과 옆립 5구역이 박원순 시장 그 시절 때 재개발이 해제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추진을 하는데 되게 배 아팠나 봐. 엄청 열의가 강해요. 그래서 재개발 속도도 이제 막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맞아.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 무슨 그 지금도 오래된 연립 빌라 큰 그쵸. 것도 하나 네, 있고 네. 그리고 나오면 도화우성 나오는 거 넘어가면 도화우성 나오는 거.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포 중에서도 이제 우리 저기 아현동 생활권을 잘 봤고요. 마포역 생활권을 잘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포에서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곳은 홍대 아닌가요? 홍대. 네. 마포 상권이 참 독특해요. 네. 요거를 김동산 형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실지 마포 상권의 역사 그리고 홍대 신촌 상권까지 말끔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피대 상권 역사를 보게 되면 네네. 1955년도에서 용산에서 홍익대학교가 이전하면서 대학 상권의 기틀이 이때부터 마련이 됐대요. 그래서 연대는 음악을 중심으로, 홍대는 미대를 중심으로 기틀이 마련해졌고, 1980년도에 그 무연탄을 싣고 날았던 화력발전소로, 당인이 발전소 있잖아요, 저기. 지금 공원화되고 있지만, 그걸로 당인이선이 있었는데 그게 폐선되면서 지상에 공원화, 공연장, 정신장 하겠다고 하는데 19년도에서는 워낙 차가 주차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하겠다고 저기 지하 공간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아직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비로소 2호선이 홍대 입구역이 개통이 됐고 그리고 90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홍대의 문화가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인디 문화나 미술에서 음악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고 여기에 불을 지폈던 게 원래는 음악하면 신촌이 더 막강했잖아요. 상권이. 그러다가 그 불법 개조물이었겠죠. 그 락카페가 화재가 일어나면서 수십 명이 사망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흥업소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홍대로 다 튄 거지. 홍대로 튀면서 홍대가 이제 그런 문화가 발전하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계기가 됐다.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6호선이 개통되고 걷고 싶은 거리. 그게 저때 이제 완료됐고 2001년도에 클럽데이가 행사를 했고 월드컵
2002년도에 비로소 서북구 최대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죠. 월드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2010년도에 공항철도나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외국인 수요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2012년이 이제 홍대 상권이 초광역 상권으로 그러면서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오면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 때부터 연남동이니 상수동이니 합정동이니 상권이 막 미치도록 확장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시절에도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래도 홍대니까 그 홍대 2호선 9번 출구에서 상상마당까지 그 라인은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코로나 시절 한복판에도 홍대는 현장 갔을 때 출발점은 공항철도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 이 양화로를 중심으로 이제 업무단지 또는 오피스타운 그리고 상업시설이 지비하겠죠. 그리고 오다 보면 9번 출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KFC. 만남의 장소 KFC. 그리고 딱 여기 홍대 사거리까지만 보시면 돼. 더 갈 필요는 없고 합정역까지 여기 딱 애플 매장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양화대로는 성인이 되는 막 신규 세대를 타겟으로 본다고 보면 돼요. 네, 김동산이 형님. 요즘 젊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위주의 상권인 신촌, 홍대 쪽이 점점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드는데 김동산 형이 생각하는 홍대 신촌 상권 앞으로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PPT 때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사권, 전라권, 충청권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초광역 상권이 홍대나 성수동이나 압구정 같은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일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양극하니까 더 좋은 데로 갈 거고. 근데 왜 홍대 상권의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망하고 있냐면 아까도 계속 반복된 거지만 유효 수요에 대한 총량에 비해서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지 상권이.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면적이. 네, 면적이. 그래서 구조조정되고 면적이 구조조정된다고 하면 그래도 홍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리고 전 세계 5등 안에 10등 안에 드는 힙스터 상권의 대표 주자인데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A급 입지에 위치한 곳들은 현재 위상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봐요. 홍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 아까도 왜 아파트 주거 지역에 대해 살포를 보고 내가 어디가 뜰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홍대는 어디 상권이 있든 지금은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이제 구조조정 해야 돼. 넥스트 막리단길 없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생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제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면적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상권이 재탄생을 하더라도 지금의 면적 구조 조정이 있던가 아니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마포에서 또 다른 요지가 있죠. 네. 이 요지는 사실 지금 업무의 요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 공덕에 한번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무려 4개 노선이 지나가거든요. 쿼드러플 역세권인데 전국에 이런 적이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공덕이 이렇게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적적인 위치는 오히려 강남보다 더 좋은 위치였죠. 과거에부터. 그래서 바로 여의도하고 광화문을 직결로 연결하고 하니까 당연히 전철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덕동 안에서 대장 아파트가 공덕레미아 3차가 평당 6천이고 27년 입주 예정이죠. 그러니까 공덕 아까 말씀하셨던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가 지금 분양권이 평당 7천 정도 해요. 국평 기준으로 24억 정도 하는데 피가 16억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덕 집값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고평가일까요? 공덕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일부 지역, 그러니까 A급 지역은 다 고평가라고 판단합니다.
더 오를 거라고는 판단하지만 투자 목적으로서는 큰 기대 수익은 바랄 수는 없어요. 지금이 고평가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해 주려고 해도 공급의 부족 때문에 그래도 국내 경제 상황이나 국민 소득이나 금리 등 다 감안하더라도 비싼 건 맞아요. 그냥 데이터로 얘기하면 뉴욕시의 중위가구 소득이 83,000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 서울시가 37,000달러예요. 그리고 뉴욕시의 중위 주택 가격이 735,000달러인데 서울은 538,000달러예요. 이렇게 보면 가구당 소득 비율을 보게 되면 서울은 14배가 넘어가고 뉴욕시는 8배, 9배밖에 안 돼요. 뉴욕은 전 세계의 경제 도시예요. 경제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냐고. 그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의 사람들 올라오면서 주택 가격 올리는 것도 인정해. 그리고 제3시장인 비트코인이 올라서 그 자산 갖고 더 비싼 아파트 사주는 거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평가라고. 지금 자영업자 박살나고 있잖아요. 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 지역만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그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아파트는 고평가고 그러면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판단해요. 당분간. 근데 현재 시점에서의 아파트를 순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고평가는 맞아요. 공덕을 앞으로 눈여겨봐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공덕에 대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공덕은 어쨌든 현재 이제 공덕만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공급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추세에 맞춰서 유지나 약간 상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그 디데이는 10년이에요. 10년 후에 목동이든 타 대단지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 아파트는 오징어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 되면 다 이제 이동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한번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부동산이 궁금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부동산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집착해서 조사한 건 처음이에요. 가뜩이나 내 과도 아닌데 정치 성향이. 그래서 엄청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주식은 유대책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네, 반응 안 하겠다. 만질 때마다 우리가 개박살 나니까. 그게 이제 기본 취지인 것 같고, 그거 유일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세종시는 그래도 진행시켜 보겠다 하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 이슈와 관련된 부동산의 동향은 조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 이게 결국은 그 이재명 부동산 세종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난리가 났어요. 이재명이 대통령님이 되신다면 차기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가 맞나요? 현실성은 논외로 치고 그냥 명분은 맞다고 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행정기관 70%가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은 두 집 쌓일 만한 거잖아요. 서울시하고 세종시. 여기서 연간 낭비되는 예산이 1,000억에서 2,000억이에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논리나 어떤 명분을 조금 따진다고 보면 이제는 아예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70%가 내려간 상태고 공무원들 뭔 죄예요. 맨날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냥 세종시로 옮기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예 전부 다. 차기 집무실이 세종으로 갈 경우에 말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세종시를 쳐다보시는 분은 있는데 그분들은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고 달을 쳐다봐야지. 여의도를 봐야 돼. 여의도. 달을? 여의도를. 왜냐하면 국회가 내려간다고 하면 약 10만 평의 나대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8,000개 정도의 기업이나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 4,000개가 싱가포르에 있고 3,000개가 홍콩에 있는데 나머지 1,000개는 어딘가 널려 있겠죠. 적어도 홍콩은 뺏어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의도의 그 나대지에다가 국제 금융기구, 국제 업무기구를 조성해서
홍콩만 뺏어오면 서울시 위상뿐만 아니라 그건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가겠죠. 된다면은- 아시아 국제 기구가 들어오고 아시아 국제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그러면 수많은 연봉자가 있을 거고 수많은 국제 도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만 먹고 사냐고요. 지금 인구도 말씀하시는 줄어들겠는데. 걸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됐을 때 관심 가져야 될 곳은 세종이 아니고 지금 여의도로 꽂히는데요. 저는 지금? 여의도하고 용산이죠. 나는 서울시가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산은 4차 산업, IT, 드론테시 산업을 중심으로 여의도는 금융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양대 산맥으로. 그럼 원래 집무실이 있었던 용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산은 기존 개발 계획처럼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살짝 이슈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다 보면 항공 규제가 있기 때문에 UM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연히 나갈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소한 이슈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용산은 3세대 교통이라고 했는데 지하길이 생길 거고 GTX 해상길이 생길 거고 지상길은 사람만 걸어 다닐 거고 하늘길은 드론 택시가 움직일 거고 그게 이제 재현이 되겠죠. 실현이 되겠죠. 재현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늘길이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라질 거니까 그런 거의 부분은 용산도 수혜다. 그 용산 집무실은 다시 국방부로 되냐 다시 민간한테 개발시키냐 공헌을 하냐 그건 아직 결정된 거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 용산 전체를 보면 어쨌든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방안 같은 건 없어요? 용산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것 때문에 좀 회자가 됐는데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우리 지방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상권이나 충청권이나 전라권을 행정 중심 기구로 인해서 이 세 지역을 아우르면서 좀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하체를 골프 칠 때 하체가 굳건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상체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해야 되죠. 힘을 빼고. 그래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도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해서 아시아의 최대 도시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오늘 얘기도 정말 그 서울 마포를 정말 상세하게 해짚어 주셔가지고 또 마포 상권에 대해서 홍대 상권을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지금 상가에 대한 어떤 흐름과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어떤 방향 이런 거에서도 정말 깊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국은 임대업을 하려면 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그걸 이용해서 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김동산이 형 도대체 정체가 뭔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수혜를 받고 공부를 했던 저는 다시 한번 시청자님들과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김동산 형께서 경매 강의를 이제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해서 이제 우리 동산이 형 구독자 여러분들께 경매 강의 관련돼서 홍보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가 이제 지속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자산가를 위한 고액 자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 되는 강의를 위한 강의 의미 없고 진짜 돈 벌 수 있는 강의. 왜냐하면 저의 장점은 많이 망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많이 말아먹었다고 그러면서 별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를 조금 진짜 돈 되는 강의로서 물론 자산이 좀 적고 소액 투자자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컨셉이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주는 강의 같이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 그거 제 마지막 부동산 투자의 꿈은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고 싶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김동산 형님의 그 노하우를 쪽쪽 빨아먹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강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내용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